자, 5회차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나요? 아직까지 쉬웠는데 가만히 다시 우리가 수업한 걸 되돌이켜 보면요, 고작 언어 전체 스펙 중에 제어 흐름만 공부하고 있는 레벨이죠. 아직 제가 함수를 들어가지도 않고 객체를 들어가지도 않고 값 상세로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고작 폼은 if문 뭐 이런 거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지껏 배운 거 다 합쳐봤자. 그래서 언어에 굉장히 깊은 거를 어렵게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고작 제어문을 6회에 걸쳐서 나눠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코드 스피치 다음 과정은 함수편을 배워요. 6회 동안 함수밖에 안 배웁니다. 쉽겠죠? 그래서 이게 다 합쳐도 고작 제어 흐름밖에 안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기초과정이 어렵다고 느끼시면 제어문 정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사 얘기 드렸죠.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언어의 제어문 정도에 이렇게 헤맬 정도면 과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예요. 코드 스피치 이거 이번 강의에서 전체 다 나가봤자 여러분들은 제어문 정도 익히시는 정도예요. 언어에서 다음 편 돼야지 이제 겨우 함수 객체 개념 좀 잡고 그 다음 편 돼야지 이런 것들 버무려서 어울려 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깊이가 원래 이래요. 그렇죠? 언어라는 건 원래 깊이가 이렇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제어 흐름의 현상 중에 하나인 블럭, 넘블럭, 싱크, 어싱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용어는 가장 오해를 많이 사고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용어들은요, 개인 취향에 따라 정의되는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이미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배울 건데 문제는 이 개념이 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싱크인데 블럭, 넘블럭이 있고 어싱크인데 블럭, 넘블럭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조합들까지 한꺼번에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블럭, 넘블럭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블럭, 넘블럭에 대해서. 블럭은 뭔가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넘블럭은 막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고. 뭘 막는 걸까요? 우리가 배우는 주제가 플로우 컨트롤이니까 플로우를 막고 있는 게 바로 블럭입니다. 플로우라는 건 명령이 흘러야 되는데 어떤 곳에 명령이 고인물처럼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걸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블록 현상이 일어나는 걸 블로킹이라고 해요. 우리는 플로우가 제대로 못 흐르게 블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CPU와 메모리는 더 이상 다음번 명령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정지 상태처럼 보이게 되고 이 블로킹 상태가 풀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로킹이 일어나면 컴퓨터가 죽은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내 컴퓨터가 이대로 블루 스크린 뜰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킹을 최대한 억제하자가 바로 여러분들 개발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 근데요, 기본적으로 폰노이만 머신이 메모리에 있는 명령을 끄집어내서 CPU를 연산한다는 메모리 넣는 요 한 사이클만 봐도 요 사이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다 도는 동안에도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가볍게 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들은 다 블로킹 프로그램인 거예요. 짤 없습니다. 무조건 블로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 블로킹, 넘블로킹 얘기할 때는 다 블록인데 그럼 넘블로킹이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에 맞춰서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오래 블록을 하면 블로킹이라고 부르고요. 짧게 블록하면 넘블로킹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긴 게 긴 건데 사람 따라서 감이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모바일 OS 제조사들은 블로킹 제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어 VR 같은 VR 제품들은 60fps, 즉 블로킹 시간을 16.6ms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고를 내리고 있고요.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작동할 때도 얘가 5초 이상 멈추면 난 널 죽여버릴 거야 라는 블로킹 제약을 걸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그래픽으로 렌더링된 부분들은 다 60fps, 즉 16.6ms 안에 로직이 해결되지 않으면 블로킹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블로킹에 대한 개념들이 다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전화통화가 늦게 처리되거나 끊겨서 들리거나 아니면 느리게 말소리가 디코딩이 느리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얘네들은 당연히 블로킹 요구사항이 훨씬 더 높아요. 1ms 정도로도 안 되는 거죠. 사람 귀는 민감하기 때문에 1ms만 느려도 끊겨 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목소리를 들린단 말이에요. 저희 가청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좀만 느려도 굉장한 이 차이를 느끼게 돼요, 저희가.
별 얘기를 다 하네. 어쨌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블로킹이다, non-블로킹이다 판단하는 건 의외로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업계 요구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블로킹을 일으킬 때 그 시간 제약 내에서만 블로킹을 일으켜야지 non-블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아니면 블로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코드 안 보니까 잘 이해 안 되죠? 블로킹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다시 플로우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플로우는 제가 블로킹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도중에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실행되니까 블로킹이에요. 누가 블로킹되죠? CPU가 블로킹됩니다. 내가 메모리에 적재한 명령이 다 소화될 때까지 그 CPU는 아무도 못 쓰니까 CPU가 블로킹돼요. 그래서 플로우라는 건 우리가 메모리에 명령을 적재했다는 뜻이고, 메모리에 적재하자마자 CPU가 계속 꺼내가지고 소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플로우인데, 이 플로우라는 과정 자체가 블로킹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이제 제네레이터 공부하고 오셨겠죠? 여전히 제네레이터 문법을 모르시진 않겠죠? 모른다고? 모르실 수 있지. 자, 함수를 선언할 때 곱하기를 붙이면 제네레이터 함수죠? 제네레이터 함수가 일들을 뗄 때마다 이터레이터 리졸트 오브젝트 반환하죠. 오케이? 제네레이터를 호출하고 나면 유사 이터러블로 작동한다고 그랬죠. 예. 단지 끄덕거리는 사람이 그래도 한 5분의 1은 돼요. 좋아. 그럼 얘를 보면 무한 배열이라고 보이세요? 그렇죠? while에서 영원히 루프를 돌면서 일들을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얘는 무한 배열이란 말이에요. 인덱스가 계속 끊없이 증가하는 무한 배열입니다. 이 무한 배열이 i 값이 나오는데 콘솔 로그를 찍으면 이게 바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증가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리미트도 없어요. 컴퓨터 죽을 때까지 도는 거죠. 그러면 어떤 컴퓨터는 굉장히 클럭수가 좋아. 클럭수가 좋으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시간 제약에 걸려가 죽어버릴 테고, 내 컴퓨터가 되게 느리면 숫자가 얼마 안 올라갔는데도 시간 제약에 걸려가 죽을 거예요. 얼만큼 빨리 도느냐? 그게 바로 컴퓨터 클럭수입니다. 여러분들 CPU 클럭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이걸 적재하면 이 플로우는 계속 루프 플로우를 타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관여도 못하고 얘는 이 밑에 있는 모든 플로우나 다른 플로우도 다 정지되게 돼요. 그래서 플로우가 어떻게 했다? 블로킹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크립트 타임아웃으로 죽어버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OS가 무엇을 제어하는지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브라우저나 OS가 제어하는 건 얘가 적재한 명령을 플로우로 돌리고 있을 때 시간을, 얘가 플로우로 시작한 타임으로부터 끝나는 타임을 감시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OS가 강제로 그 명령을 해지하고 메모리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블로킹, non-블로킹에 대한 개념은 섰는데, 우리가 흔히 블로킹 펑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블로킹 함수. 이거 왜 블로킹 함수라고 부르냐면, 일견 블로킹을 별로 안 일으키는 것 같지만 인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블로킹 시간이 끊임없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 함수를 보면요, V를 받아서 V만큼 루프를 돌리고 최종적으로 카운팅된 i를 반환하고 있죠. 요 정도로 보내면요, 블로킹 함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즉시 반환된 것처럼 보일 거야. 이렇게 보내면 블로킹이 돼버리죠. 너무 긴 시간 동안 루프 돌면서 막아버리니까. 얘가 바로 블로킹 펑션이에요. 우리가 함수 로직을 짰을 때 우리가 함수를 블로킹 로직을 짰냐 안 짰냐는 인자를 보내는 거에 따라서 블로킹 현상이 심해지냐 안 심해지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열에서 어떤 값을 찾을 때 포문을 돌면서 하나하나 원소가 주어진 값과 비슷한지를 찾아가지고 찾아낸다면, 얘는 배열이 10개짜리 배열에서는 되게 빨리 돌겠지만 배열의 원소가 1억 개 정도 있으면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인자가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블로킹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로킹 함수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 대신에 받아오는 인자가 해시맵이었다면, 키에 대한 해시값을 조사하는 것만 해시셋이었다면 값을 해시화시키고 해시셋 안에 있는지만 조사하면 바로 끝나기 때문에 일정 비용으로 아무리 많은 큰 집합에 해시셋이 와도 똑같은 비용으로 얘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시셋, 셋 자바스크립트도 있죠. 셋에 보면 자바에 있는 해시셋과 유사한 개념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위크셋이라는 게 있어요. 위크셋을 쓰면 아무리 위크셋에 들어가 있는 객체 수가 많아져도
위크셋에 값이 있는지를 조사할 때는 똑같은 비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걔는 블로킹 함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굉장히 원소가 작은 셋이 오나 굉장히 원소가 많은 셋이 오나 똑같이 블로킹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블로킹 함수라고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블로킹 함수를 짭니다. 이거 짤 때까지는 그냥 아름답게 짠 줄 알았는데 얘가 알고 보면 블로킹 함수야. 일단 블로킹 함수 여러분이 짜서 이 블로킹 함수 베이스 위에 무언가를 구축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긴 블로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킹 함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밑에 깔고 있는 유틸리티 함수 중에 몇몇 개가 블로킹인 것만으로 시스템 전체가 블로킹에 빠질 수 있어요. 이 함수는 이미 블로킹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한 거야.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기다 뭘 걸지 않는 이상 V가 100 이상이면 throw 이런 거 걸지 않는 이상은 얘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딘가에서 블로킹 구간이 생길 거란 말이죠. 당장 눈에 안 띄어도 생길 거야. 그러면 어딘가에서 프리지 됐다가 너무 많이 블로킹 되어서 브라우저가 혹은 OS가 죽어라 하고 죽여버릴 거란 거지. 근데 그게 금융거래 중간이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쵸? 여러분들이 금융거래나 트랜잭션 처리 중이었는데 OS가 5초 넘었네 하고 죽여버린단 말이죠. 관심 없으니까. 그쵸? 그 모든 일들이 기저층에 있는 함수를 블로킹 함수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처리해주는 함수 만들고 요거 처리해주는 함수 만들고 얘네들 이용해서 유틸리티 구성한 다음에 뭐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밑에 깔려있는 함수 중에 한두 개가 블로킹 함수인 것만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안 짜는 사람도 있나요? 안 짜요. 의사들은. 그렇죠? 사람 죽으니까 안 짭니다. 그렇게. 블로킹 함수가 되지 않게 처음부터 유익이 있게 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연하지. 프로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든 말든 집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그렇게 짜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내가 함수를 짜면 얘가 블로킹 함수인지 아닌지 감시하고 짜야 돼. 얘 때문에 내가 계좌 이체하다가 OS가 내 앱을 죽일 거 항상 이 마음으로 짜야 되는 거야. 함수 하나 만들 때도. 덧셈 함수 같은 경우에 A와 B를 받아서 덧셈을 하고 리턴하면 돼. 얘는 숫자가 큰 게 와도 똑같은 속도를 가질 거 아니에요. 블로킹 함수가 아니잖아. 안전해. 하지만 이런 종류의 함수는 다 블로킹 함수란 말이죠. 내가 블로킹 함수 하나 만들어 팀에 배포하는 것만으로 이 회사 전체의 앱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코드라는 게. 블로킹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짠 많은 함수가 블로킹 함수예요. 죽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단위 테스트 돌릴 때도 예뻐. 부하 테스트 걸어도 예뻐.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인스 테스트 돌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개발하는 게 별게 없습니다. 엔터프라이즈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신경 써서 짰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여기를 토이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짜놓은 것들의 조합으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걔가 엔터프라이즈에서 버티겠냐고. 하나 함수를 짤 때부터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은 블로킹 함수를 피한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블로킹이. 배열을 순회한다든지 도물 순회해서 스캔한다든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아 내가 그레이로 만들어주는 함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태그가 오면 이미지 태그를 캔버스에 복사한 다음에 그레이 스케일 한 다음에 이미지 src로 다 돌려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 이거 멋있어. 하고 적용했는데 이 새끼가 DSLR 사진을 받았더니 4.5메가짜리 사진 받아서 그냥 주는 거죠. 처리고 나발이가 없어. 중간에 브라우저 죽인단 말이야.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아니 그럼 큰 이미지는 대체 어떻게 그레이스케일 때리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큰 이미지는 이미지가 커질수록 그레이스케일 함수가 느려질 텐데 어떻게 블로킹을 피하는 거죠?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언제나 100 곱하기 100만 처리하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처리기에게 이미지를 100 곱하기 100으로 잘라서 셋 인터벌로 한 프레임에 100 곱하기 100만 처리해서 시간이 기다리고 나면 얻으면 되겠죠. 조합해서. 이런 블로킹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위스 하이트 곱해가지고 때렸을 거 아니야. 다 죽는 거야. 지금만 안 죽는 거지. 왜? 샘플 테스트 할 때는 500 곱하기 500 가지고 이미지 테스트하면서 야 잘 되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죽는 거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블로킹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개발로 가는 길 혹은 엔터프라이즈라니까 너무 먼 나라 있는 나라죠. 여러분들이 정말 돈 받고 제품을 팔 수 있는가의 수준의 코드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 토이 프로젝트로 짠 학원생들이 짠 혹은 학생들이 짠 코드들은 제품에 못 쓰느냐? 못 쓰게 짰으니까. 잠깐 그것만 도니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했을 때 다양하게 써보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경험 부족이나 혹은
자기가 짤 때 지식 부족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안 배운 거죠. 난이도와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배우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블로킹 함수를 피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는 것만으로 제대로 짜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서 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바르게 못 배우는 이유는 강사가 후져서 책이 나빠서 책에 다 나옵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3개월 학원 나오면 난 연봉 4천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의사다. 6년 동안 의대에 다닌다. 그래서 블로킹을 피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걸 블로킹 이베이전이라고 합니다. 블로킹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블로킹 펑션은 지옥이다. 블로킹을 피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니 블로킹 아무렇게나 피하면 되나? 피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블로킹 문제는 이거라고 했죠. 독점적인 CPU의 점유로 인해서 모든 동작이 정지됨. 여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무슨 나는 6코어짜리 i9을 쓰고 있는데 이럴 리가 있나? 혹은 현대 OS는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그랬는데 독점적 CPU의 점유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또한 타임아웃 체크에서 프레임들이 강제로 중단되죠. 타임아웃이 없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현재 윈도우에 비주얼 C 같은 경우로 개발해 보시면 관리되는 코드가 아닌 애들은 OS 중에 죽일 수 있고 리눅스의 대부분 C 프로그램들은 다 OS 죽일 수 있어요. OS가 완전한 제어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 OS에서 모더나이즈 되어 있는 OS를 예를 들면 우분투라든지 서버 말고 우분투 그 데스크탑이라든지 여기 여러분들 쓰시는 맥OS X라든지 윈도우 10 이상, 8 이상 이런 애들은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때 제어되는 코드로 짜게끔 강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짜야지만 OS가 얘를 간섭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짜야지만. 안드로이드나 iOS는 말할 것도 없죠. 모바일 OS는 모바일 OS가 주는 API로만 짜야 되잖아요. 그냥 못 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PI들은 기본적으로 OS의 실행 능력이 더 우선시돼요. 여러분들이 암만 그 API로 강력한 제어권을 갖게 짜도 전화 오면 져요. 그렇죠? 전화 오면 지잖아. 전화가 이긴단 말이야. 함수 콜을 뭘 하고 있던지 루프를 뭘 두고 있던지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그레이스케일 돌리려고 루프를 돌고 있어도 전화 오면 이긴단 말이야. 아니 아까 분명히 동기와 플로우는 못 이긴다며. 브로킹하면 CPU가 날아간다며. 그래도 이겨. OS가 원래 그렇게 생겨본 거야. 제어형 코드라고 불러요. 제어되는 코드 내에서 짜는 어플리케이션들은 OS가 이깁니다. 근데 제어받지 않는 코드를 짜면 OS도 져요. 원리상. 그렇죠? 적재된 걸 그냥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얘한테 주어지면 OS도 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블루 스크린 뜨는 거예요. 윈도우가 블루 스크린 떠서 불안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윈도우가 고장나기는 힘들어. 여러분들이 깐 액티브엑스가 C로 만든 보호받지 않는 수많은 코드들이 그 개발자 놈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블루 스크린을 띄우는 거예요. 맥OS X는 보호받지 않는 코드를 못 올려. OS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 제어형 코드밖에 못 올리게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맥OS X로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권한이 축소돼 있으니까. 원래 간단하죠? 네. 그래서 요점은 여러분들이 블로킹 함수를 한두 개라도 짜면 블로킹 함수의 조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블로킹을 일으킬지를 여러분들이 예상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코드에 함수를 한 번이라도 호출하면 걔가 얼마큼 블로킹 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코드는 어느 정도 블로킹 걸 거야 라는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진짜 세계에 있는 걸 보면 함수 F는 어떤 다른 함수를 부르는데 그 함수의 인자로 썸 함수를 불러서 보내. 얘네 둘이 블로킹 함수면 얘도 블로킹 함수인 거죠. 얘만 블로킹 함수라도 얘가 얼마큼 블로킹 걸지 몰라요. 그렇죠? 실제 코드는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구성 요소 중에 한 새끼라도 블로킹이면 이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 없는 경우는 10일 때는 블로킹이고 1억일 때는 블로킹이 아니 10일 때는 블로킹이 아니고 1억일 때는 블로킹이야 이렇게 예상하면 편한데 얘는 3일 때 블로킹이 엄청 걸려. 뭐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짜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짜는 거야. 돔인데 얘가 이미지가 들어올 때만 이미지를 캔버스에 복사해가지고 필터링된 이미지 블로우로 만들어서 엑셀을 올린 다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순회할 때 멀쩡하다가 그중에 이미지만 끼면 엄청난 블로킹이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제가 지금 이게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짠다니까요. 진짜로 코드 가사 까보면 가끔 컨설팅 들어와서 그 회사 코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블로킹 하면서 사바에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안 일어나다가 어떤 일에는 갑자기 블로킹이 일어나면서 죽어. 그러니까 뭘로 보여요? 런타임 에러도 아니요. 컴파일 에러도 안 나. 컨텍스트 에러도 아니야. 로직이 올바로. 어떻게 죽은 거예요? 런타임에 이유 없이 죽는다고 저희를 부르는 거야.
이유가 없겠냐고. 있겠지. 잘못된 그 인간들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블로킹 함수의 에러는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기 때문에. 로그도 없어. 로그를 찍어도 아무데도 안 나와. 로그 찍기 전에 블로킹 당해서 죽었잖아. 로그를 못 찍는 거죠. 그렇죠. 덤프밖에 없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덤프 뜰 줄 아세요? 덤프 코드 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짠 이 썸 함수의 블로킹이 이미지 프로세스가 포함된 것만으로 이 전체를 다 죽이고 디버깅도 안 되고 왜 죽은지도 모르고 저희 같은 업체 불러가지고 비싸게 해결한단 말이죠. 저희 같은 업체는 이걸 왜 해결하냐?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 어디서 블로킹 함수 쓰고 있겠지? 벌써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얘 거라고. 얘 막아보고 시작하자고. 찾겠죠. 블로킹이라는 건 결국 순차적인 실행을 1, 2, 3번으로 하는데 잠깐 현대의 시그널 O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대의 시그널 OS는 해결해야 될 과제 1, 2, 3이 있으면 얘를 1번 다 해결하고 2번 다 해결하고 3번 다 해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쪼개서 1번 하다 2번 하다 3번 하다 1번 하다 2번 하다 3번 하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회의했다가 코드 짜다가 또 기획회의 불려갔다가 코드 짜다 이러면 효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얘도 효율이 안 나긴 매일반입니다. 아니 당연히 이 전체의 합 시간이 이거보다 길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빨라요.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3배 이상 차이 나요. 3배가 뭐야? 재수 없으면 4배, 5배도 차이가 나요. 이게 훨씬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하는 이유는 뭐다? 다 여러분들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지겨움을 못 견디니까. 그렇죠? 음악이 플레이된 척 하면서 프린팅이 되는 척 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야. 조금씩 처리되고 전체 완료가 다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걸 더 원해. 멀티태스킹이. 그래서 단일 CPU에 대한 시그널을 통해서 시그널 OS가 탄생한 거예요. 지금 이제 CPU가 여러 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어떤 CPU한테 1번은 쭉 해라. 어떤 CPU한테 2번은 쭉 해라. 이렇게 같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다시 1번한테도 쪼개서 시키고 2번한테 쪼개서 시킵니다. 시그널 OS는 계속 쪼개서 시켜요. 단지 코어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를 위해서 컨텍스트를 바꾸는 시간이 좀 짧아져요. 여러 개한테 유지하던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헬이 열려요. 여러분들은 CPU 안에 그 번역 첫 시간에 배웠던 CPU 구조 다 까먹으셨죠. 보면 이제 명령을 패치해주는 중간층이 있는데 얘가 S3 캐시라는 거예요. S3 캐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로 분산할 때 캐시 충돌이라는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모레. 그치? 어쨌든 시그널 운영 체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치?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보죠. 자바스크립트가 일반적으로 싱글 스레드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에는 수많은 스레드가 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레드 추적기 같은 거 돌려보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페이지 네이버 같은 거 로딩해보면 막 스레드 한 15개 이렇게 떠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의 스레드가 싱글 스레드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UI에 대한 관련된 처리를 하고 자바스크립트란 스크립트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싱글 스레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자바스크립트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iOS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윈도우 관리 코드로 되어 있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유니버셜 앱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거의 모든 OS는요 UI를 건드리거나 메인 스크립트를 작동한 거 싱글 스레드로 제약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감시해. 얘가 얼만큼 블로킹을 하는지를 감시한단 말이에요. 이 스레드가 한 번에 얘가 작동을 할 때 얼만큼 많이 블로킹하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아작스 로딩을 20개를 걸어놨어. 걔네들 다 다른 스레드로 뜹니다. 걔네들 이 스레드에서 안 떠, 다른 스레드로 떠요. 예. 아작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스레드들이 있어요. 작업을 하는. 근데 최근에 HTML5가 등장한 이후에는요. 이러한 브라우저 내장 스레드 말고도 우리가 직접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띄울 수 있는 웹 워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웹 워커를 이용하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별도의 스레드를 또 띄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도 실습할 거예요. 실습은 아니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메인 UI 스레드가 워낙 희한하니까 다른 스레드에 비해서 이걸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얘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얘는 무한 루프를 돌고 있어요. 무한 루프를 돌고 있고요. 이 스레드가 바라보고 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에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이 배열의 어딘가에다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때 얘한테 뭐가 붙어 있냐면 몇 초에 실행되라는 타임 스탬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작하자마자 실행해. 얘는 2초 있다 실행해. 얘는 3초 있다 실행해. 이렇게 이 명령에 몇 초에 실행할지가 타임 스탬프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인간이 쓰는 시간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컴퓨터는 그 시간을 이렇게 봐요. 0프레임에서 실행해. 얘는 1프레임에서 실행해. 얘는 5프레임 가서 실행해. 그럼 얘가 시간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해시계가 하는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루프 한 바퀴 돌 때마다 1티기 같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얘가 루프 한 바퀴 돌 때마다 얘의 시간은. 그럼 얘는 15티기일 때 얘를 실행할 거야. 얘는 5티기일 때 실행할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메인 스레드는 계속 자기 내 시간 틱을 돌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프레임에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있으면 얘를 로딩해서 걔를 실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명령들을 이 시간축에다가 배열해 두면 트리거가 걸리는 순간 걔가 발동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시점에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클릭 리스너가 발생하겠죠. 리스너가 어디에 발생할 거야? 이 시간 다음 프레임에다 넣어놓으면 그 함수가 이때 발동하는 거예요. 아작스를 제가 이 시점에 로딩을 했어요. 데이터 로딩이 완료됐으면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작동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로딩하는 건.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로딩이 다 끝났어. 그리고 얘를 어디다 넣느냐면 이 큐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돌다가 지금 내가 실행할 거 있네 하고 꺼내보면 이게 바로 아작스 완료로 리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레드들은 직접 이 메인 스레드랑 연동된 게 아니라 다른 스레드들은 다 여기다가 명령의 결과를 담아두기만 하고 얘 홀로 이 스레드에 넣어놓은 이 명령 큐에서 얘 혼자 돌면서 얘만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얘만. 이걸 멀티 스레드 패턴에서는 서스펜션 패턴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얘 워커 스레드 패턴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서스펜션 패턴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서스펜션이라는 건 뭐냐면 다수의 스레드가 있고 어떠한 스레드가 있을 때 공급자와 소비자를 나눠서 중간에 이런 쿠션층을 만들어서 공급자는 계속 쓰기만 하고 소비자는 계속 꺼내서 읽기만 하는 모델을 얘기해요. 이 보면 이 메인 스레드는 큐에서 계속 시간이 되면 얘네들 시간에 맞는 애들 계속 끄집어내서 읽기만 하고요. 다른 스레드는 다 여기다 쓰기만 해요. 돔 UI 처리기, 이벤트 처리기 이런 다 별도 스레드인데 걔네들은 클릭하는 순간 그 클릭한 순간 다음 프레임에다가 명령을 적재해버려요. 그럼 얘가 또 돌면서 걔를 끄집어내서 또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던 5초 제한은 어디에 걸린다? 메인 스레드가 하나의 명령을 꺼내서 실행하는 시간이 5초 이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번에 3초를 먹고 셋 타임아웃을 걸어서 이쯤에다가 또 3초를 먹고 이러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요때 3초 먹고 요때 3초 먹고 원래 6초짜리 일인데 요때 3초 먹고 셋 타임아웃의 함수에다 걸어가지고 이때 다시 3초를 먹었어. 이러면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인 아까 블럭 이베이전, 블럭을 피하는 방식이 뭐냐면 타임 슬라이스를 나눠가지고 다른 프레임에 나눠주는 거예요. 기본 전략이 그거야. 이번 프레임에서 5초만 안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타임으로 다 잘라가지고 다른 프레임에다 다 스프레드 시켜버리는 거야. 이해가 될 듯 말 듯 코드를 보자. 아까 우리가 만났던 블로킹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킹 함수를 보면 i는 0부터 n까지 돌고 n까지 돌면서 계속 f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죠. 인덱스를 보내서.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운터 함수가 숫자 받아온 것만큼 f로 호출하기 때문에 블로킹 함수죠. 1억 번 호출하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n의 값에 따라서 10이면 괜찮지만 10,000, 20,000, 30,000, 1억 이렇게 보내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블로킹 함수입니다. 요거를 바꿔보자 이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루프 함수 아까 걸 잠깐 해체해서 만들었어요. 똑같죠 구조가. n하고 f가 있는데 i가 0부터 n까지 돌면서 f에다 in 플러스 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아까랑 구조가. 그렇죠. 요 함수인데 여기다가 장치를 추가해 보자는 거예요. 장치를. 첫 번째 장치는 원래 i는 0부터 n까지 도는 거죠. 근데 여기 슬라이스라는 값을 제가 하나 넣었잖아요. 기본값 3으로. 이 슬라이스 값을 오면 슬라이스가 먼저 잘라지게 만들자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저는 원래 n이 100이면 100번을 돌아야 되는데 슬라이스가 3으로 와버리면 3만에 종료를 시켜버리자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종료를 시키자고. 즉 슬라이스가 n을 이기는 거죠. 응?
지금까지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슬라이스가 n을 이기게 하자는 거야. n이 2만이 와도 슬라이스가 5천이면 5천에서 끝내게 하자는 거죠. 제약을 하나 더 걸자는 거야. n보다 슬라이스에서 끝나게 제약을 하나 더 걸자는 거야. 실제로 구현해 보면 여기에 리미트 값 빵을 i와 별도의 다른 리미트 값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인덱스 값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리미트가 추가돼서 슬라이스보다 작는 동안에만 f가 실행되고 더 실행하고 싶어도 슬라이스가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물론 슬라이스가 n보다 커도 상관은 없겠죠. 여기에 종료될 테니까. 근데 슬라이스가 n보다 작은 이상은 여기에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슬라이스가 n이 작은 동안만 작동할 수 있다. 는 조건을 건 거예요. 안 어렵죠? 예. 어렵나요? 예. 어렵죠? 예. 그냥 뭐가 어렵냐면 뭐가 안 어렵고 뭐가 어렵냐면 어렵지 않은 부분은 제가 그냥 평범한 if문하고 while문하고 변수 선언만 쓴다는 점이고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걸 잘 쓴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왜 쟤는 저걸 저렇게 쉽게 짜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수련도의 차이예요. 수련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보다 리미트가 작을 때 조건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 3으로 보내면 여기 만을 보내도 3만에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 F는 호출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3까지밖에 처리를 안 했잖아요. 아니 얘가 100번 했으면 나머지 97개는 누가 처리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쳐내야 될 이슈가 10개인데 오늘 2개밖에 안 쳐냈어요. 그럼 8개 이슈는 누가 쳐내는 거야? 누가 쳐내요? 내일에 내가 쳐내겠죠. 그쵸? 그쵸? 아 이슈 100개 남았는데 휴가 가시면 어떻게 된다? 휴가 갔다 온 내가 처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그 사이에 안 해주잖아. 해줘요? 그런 회사도 있나? 없어요. 여러분들이 QA한테 찐 빠먹어가지고 이슈 100개 쌓이면 휴가 해다 모르겠다 휴가 갔다 오면 그냥 100개 그대로 있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안타깝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3개까지 잘라낸 건 좋지만 3개 잘라봤자 누군가는 다시 97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미래의 내가 해줘야 돼. 그렇죠? 미래의 나는 물론 과거의 나를 규탄하겠지. 그래서 미래의 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러너로 함수를 감싸버렸어요. 얘를. 응? 함수를 감쌌어. 러너랑 함수를 감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에로 함수는 인자 하나만 받을 수도 있을 때 인자 이름만 기술할 수 있는데 인자 이름 중에 언더바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원래 언더스코어처럼 언더 변수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귀엽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귀여워 쓰는 거야. 안 그러면 괄호 2개 써야 되잖아요. 빈 인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2번 써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귀엽고 한자만 쓰면 되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고작 그 정도다. 얘를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3번 만에 끝내버렸으면 미래에 나한테 떠넘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리미트를 0으로 초기화하고 미래에 나한테 떠넘겼어. 미래에 나한테 떠넘겼잖아. 다시 리미트는 새롭게 리미트를 0부터 슬라이스만큼 진행할 거니까 리미트 0으로 리셋하고 다시 미래에 나한테 떠넘겼죠. 그리고 더 이상 루프 돌 필요 없으니까 브레이크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내가 수행해야 될 건 n이지만 리미트가 걸려있는 슬라이스만큼만 반복하다가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으로 이 함수를 발동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처음으로 발동시키면 그부터는 지가 한 프레임의 슬라이스씩만 쳐내고 나머지는 미래의 러너에게 맡기겠죠. 앞장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바스크립트는 프레임 단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블로킹 이베이전을 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타임 슬라이스로 뿌려주는 거라고 했죠?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이번 프레임 처리 안 하고 이번 프레임에서는 슬라이스만큼만 처리하고 미래의 프레임에 넘겨버리는 거죠. 계속. 나 이번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나 할 만큼 한 것 같아. 다음번 넘기는 거죠. 계속. 이게 되면 사실 애자일 개발도 할만하죠. 근데 보통 회사들은 애자일 개발을 하면 이번 스프린트에 못한 걸 다음 스프린트에 그냥 얹어주잖아요. 그렇죠? 미래로 넘기지 않고. 불쌍하다. 웃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래로 넘겨가지고 프레임으로 잘랄 수가 있어요. 제가 3이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를 한 100만 뭐 한 100만 정도로 잡고 여기가 1억 건이 들어와도 이제 100만 건씩만 한 프레임에서 처리하니까 타임 슬라이스 효과로 더 이상 5초 제한으로 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됐다? 블로킹 함수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얘는 아무리 큰 n이 와도
절대로 100ms 이하로만 실행이 될 거야. 뭐 이런 확신이 들 수가 있죠. 물론 이 함수는 그래. 하지만 여기가 받아온 F 함수가 블로킹 함수면 어쩔 거야.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 팀원 전체가 이 교육을 받고 다들 뛰어난 개발자라서 이 F가 뭐가 오든 간에 이 F도 블로킹 함수가 아닐 거야.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하지만 이 F 함수는 절대로 블로킹이에요. 여러분 팀에 이런 걸 제대로 할 사람이 많이 있을 리가 없어. 이 F 함수는 절대로 블로킹 함수다. 그럼 이 함수가 얼만큼 블로킹하냐에 따라서 슬라이스 값이 3이 적당할 수도 있고 100이 적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새끼가 연락 오래 끌면 3번만 돌아도 죽을 것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블로킹 함수가 아니로 일반적으로 블로킹 안 되는 함수면 얘를 좀 숫자를 넉넉하게 잡아도 슬라이스를 넉넉하게 잡아도 우리 요구사항을 맞추는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F 함수가 얼마나 실행 시간이 걸리는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인성과 실력을 보면 되겠죠. 아, 저 새끼가 넘겨주는 F는 졸라 불안하다. 이러면 슬라이스 3인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은 되게 뛰어난 개발자야. 이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쿼터로 한 100 정도 늘려봤다가 역시 아니구나 하고 다시 3을 줄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걸 타임 슬라이싱을 하는데 매뉴얼리 우리가 판단해가 숫자를 눌렸다 줄였다 한다는 거죠. 아니 기계인데 우리가 이걸 손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기계인데. 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기계니까 기계한테 맡겨보도록 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타임 슬라이스라는 슬라이스 값을 받지 않고 밀리세컨 5초를 받아버렸어요. 5초 만에 죽이니까 최대 5초까지 버텨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5초가 지나가면 다음 프레임으로 넘겨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훨씬 나아졌죠. 이제 어떤 동료가 오든 간에 그 미친놈이 한 번 실행할 때 5초만 먹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저 F 함수가 5초만 먹지 않으면 내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원리를 보면 여기 여러분 데이트 나우를 써도 되고 퍼포먼스 나우를 써도 돼요. 데이트 나우 같은 경우에는 시계상으로 UTC 표준시로 지금 그 인티저 값으로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예. 원래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해서 0값을 해서 1000ms 1값으로 계속 증가시키는 값이에요. 그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데이트 나우를 하면. 그에 비해서 퍼포먼스 나우를 하면 1ms 단위의 정수가 나오긴 하는데 브라우저가 시작된 지로부터 싱크 어싱크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뭐 배웠죠? 블러킹, 넘블러킹 배웠죠. 이게 얼마나 인생에 해로운 건지 블러킹, 넘블러킹. 그래서 블러킹 이베이전을 실현하면 넘블러킹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우리는 블러킹을 피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화두. 여러분들이 진짜 개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블러킹 함수를 양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블러킹, 넘블러킹은 왜 쉽죠? 그래도 블러킹, 넘블러킹은 플로우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우리 플로우가 블로킹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간의 꽁수를 쓸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플로우 흐름에 맞춰져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에 비해서 싱크, 어싱크는 우리한테 굉장한 혼란을 줘요. 굉장히 혼란을 주는 이유가 플로우를 어긋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싱크, 어싱크가 그럼 대체 뭐야? 싱크라는 건요 정의가 굉장히 쉬워요. 함수가 값을 리턴하면 싱크예요. 이런 뜻이었어? 예, 이런 뜻입니다. 함수가 리턴 뭐뭐뭐를 하면 얘는 싱크예요. 고작 이 정도예요. 싱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리턴 값을 보낸다. 그럼 저희가 함수를 호출하면 즉시 뭘 받을 수 있죠? 리턴 값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러면 싱크라고 부릅니다. 어싱크는요. 어싱크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값이 리턴되지 않아요. 이 망할 놈이 값을 리턴하지 않아. 근데 얘는 인자로 받은 콜백 함수한테 줘요. 값을. 이러면 어싱크예요. 그냥 이러면 어싱크예요. 이게 싱크 어싱크 정의의 끝입니다. 이것만 만족하면 싱크 어싱크예요. 제가 리턴으로 값 받으면 어찌 됐든 간에 싱크 함수인 거고 제가 값을 받고 싶은데 콜백 함수를 보내서 콜백 함수를 통해서 받으면 다 어싱크입니다. 블럭 넘블럭과 상관없어요. 싱크 어싱크 고작 이 정도예요. 그러면 어싱크를 성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인자로 함수 넘겼냐 안 넘겼냐, 콜백 함수 넘겼냐 안 넘겼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콜백 함수 받으면 그게 빨리 실행되든 늦게 실행되든 백그라운드에 실행되든 포그라운드 실행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콜백 함수 보냈으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어싱크다. 무조건 어싱크다.
싱크는 값이 직접 리턴되면 무조건 싱크다. 네. 싱크 함수를 간단히 짜보면 더블이라는 함수가 v를 받아서 v를 2배에서 리턴하고 있죠. 저희가 더블 2를 보내면 즉시 4를 받습니다. 싱크 함수네요. 어싱크 함수는요, 더블이라는 함수가 v와 f를 받았어요. 그래서 v를 2배 한 결과를 f한테 보내주고 있죠. 리턴하지 않고 f의 인자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f를 호출해주고 있어요. 맞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직접 값을 리턴 받을 수 없고 f를 통해서 받아야 되죠. 콜백 함수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더블이라는 함수한테 2와 콘솔 로그를 넘겨서 콘솔 로그에 4가 찍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직접 리턴 받지 않고 콜백 함수를 보낸 거죠. 이러면 어싱크다. 고작 이 정도가 어싱크냐고? 네, 고작 이 정도가 어싱크예요. 네. 싱크, 어싱크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업계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용어를 섞어 쓰고 있는 거예요. 싱크, 어싱크의 개념이 끝이에요. 네. 어싱크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받고 싱크는 직접 리턴을 받는다. 이렇게 쉬울 수가. 싱크 함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싱크 함수가 블록인 경우에는 즉시 플로우의 제어권을 반환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여지껏 저희가 다루고 있었던 문제죠. 플로우가 블로킹 되게 가지고 블로킹 함수가 여지껏 말했던 블로킹 함수가 다 이 싱크 함수란 말이야. 리턴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블로킹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아까 만들었던 블로킹 함수 그대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블로킹 정도가 심해지는 블로킹 함수란 말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뭐다? 싱크 블로킹 함수네요. 왜? 리턴하니까. 굉장히 쉬워요. 싱크란 말 판단이 굉장히 쉽다. 리턴하니까 얘는 싱크인데 블로킹 함수란 말이에요. 싱크 함수이자 블로킹 함수인 거죠. 그래서 블로킹 함수는 이렇게 인자를 보내면 이 값이 그냥 떨어져 나오겠죠. 네. 근데 싱크인데 넘블로킹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보죠. 싱크인데 넘블로킹. 이거 여지껏 저희가 만든 거죠. 썸을 하는데 이 썸이 리턴되는데 얘를 보면 싱크 함수잖아요. 근데 넘블로킹이라는 얘기는 블로킹은 하지 않지만 값은 리턴된다는 뜻이네요. 그냥 이 의미를 보자는 거야. 값은 리턴되는데 블로킹을 안 했어.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제가 무조건 리절트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리절트라는 객체를 보면 is complete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 false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리턴할 때 리절트 객체를 리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가 무조건 리턴돼요. 싱크 함수를 충족하고 있죠. 근데 얘는 블로킹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통해서 덧셈을 계속 프레임을 옮겨가면서 딴 쪽에서 실행한 다음에 하는데 얘를 보면 슬라이스도 안 했죠. 심지어 슬라이스 안 한 거 보이세요? 슬라이스 안 하고 그냥 다음 프레임에서 했잖아요. 다음 프레임에서. 따라서 싱크지만 블럭을 이번 프레임에서 걸지 않잖아요. 다음 프레임을 보내버렸으니까. 오케이? 다음 프레임에서 얼마나 차지할지 몰라도 이번 프레임에서 블럭을 걸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시 반환돼요. 즉시. 이 함수는 호출할 때 이 숫자가 아무리 커도 다음 프레임한테 넘겨버리고 내일에 나한테 넘겨버리고 오늘은 즉시 퇴근한단 말이야. 어? 이슈가 200개 왔지만 내일 나한테 넘기고 오늘 즉시 퇴근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 그쵸? 퇴근하면서 바로 값을 리턴하죠. 예. 얘는 분명히 싱크 함수를 만족하면서 넘블로킹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쵸? 넘블로킹 함수란 말이에요. 블록 안 하고 바로 반환되니까. 그럼 미래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막 욕하면서 이렇게 더하고 있는 거죠. 그 욕하면서 더한 걸 어디다 한다? 리절트의 컴플릿을 바꿔주고 밸류에다가 결과를 넣어주고 있죠. 제가 이거 귀찮아서 한 프레임을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프레임이 한 프레임이 아니라 여러 프레임 나눠서 타임 슬라이스 하겠죠. 어쨌든 마지막에 이걸 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이건 바로 반환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옛날 방식의 API들이 싱크이자 넘블럭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싱크이자 넘블럭인 애들은요, 안타깝지만 블럭 형태로 혹은 플로우 형태를 얘를 그냥 얻으면 여기서 끝나겠죠. 그렇죠? 얘 썸 100 때리면 리절트 객체가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바로 튀어나온 리절트 객체는 무조건 is complete가 false겠죠. 언젠가는 true가 되고 이 안에 합산된 값이 들어있겠지만 지금 조사하면 바로 false란 말이야. 그럼 얘를 밑에서 조사해봐도 소용이 없죠. 따라서 얘도 또다시 비동기로 조사해야 돼. 이렇게
set 인터벌을 걸어서 인터벌 돌면서 계속 야 컴플리트 됐냐 안 됐냐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제가 이거 오타났네. 이것도 뭐 바꾸기 하다 들어갔나 보네. 컴플릿이 됐으면 느낌표 없어야 돼요. 컴플릿 됐으면 클리어 인터벌 하고 로그에 드디어 밸류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싱크 넘블러킹 API예요. 싱크 넘블러킹 API.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를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자바의 요거랑 똑같은 API가 바로 퓨처라는 애가 있습니다. 퓨처가 바로 싱크인데 넘블러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퓨처의 결과를 얻으려면 여기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확인해야 돼. 아니 미친 이 짓을 하는 자바스크립트 API도 있나요? 있어. 돔에. 이미지 엘리멘트는요. 안에 isComplete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현재는 모던 API로 바뀌어서 이미지 태그에 온로드를 걸면 콜백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완료를. 근데 그거 안 쓰고 여러분들이 그냥 미친 척하고 이미지.isComplete를 이렇게 돌아서 확인하면 이미지 로딩 됐을 때 그냥 true로 바뀌어요. 옛날 API란 말이야. 옛날 API. 왜? 시대의 순으로 보면 이미지 태그가 엄청 빨리 생겼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기조였던 거야. 이런 기조였어. 싱크 넘블러킹 기조였단 말이에요. 싱크 넘블러킹 기조. 심지어 현재 많은 시스템도 이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입력기 가속을 받기 위해서 쓰고 있는 다이렉트 인풋이라든지 이 비동기적인 메시지를 대규모 처리하기 위해 쓰고 있는 IOCP라는 이 TCP/IP 레이어도 있는데 얘는 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걔네들은 일단 리턴이 되는데 값들은 지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갱신하는지 뭔지 우리 알 바가 없는데 우리는 걔를 계속 우리가 조사하면서 걔를 얻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싱크 넘블러킹은 다 좋은데 싱크 넘블러킹의 결과값을 조사한 애도 다시 또 일반적인 싱크 로직으로 안 된다 이거야. 얘도 또 인터벌 돌면서 확인해야 돼. 이 시점에 그냥 조사해봐야 무조건 isComplete 펄스기 때문에. 양쪽으로 괴롭히고 있죠 이 새끼가. 옛날에 이게 좋은 줄 알고 다 저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완결성에 되게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했으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리턴이 나와야 돼. 리턴은 나왔지만 얘가 오랫동안 백그라운드 작업을 할 수도 있지 라고 발상을 해보면 싱크 넘블럭을 만들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얘는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니까 이 값을 감시한 애도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 심지어 지금도 이런 API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Completed Future라는 게 있고 자바에 보면 자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Future라는 게 있고 Completed Future가 있는데 퓨처 자체는 싱크 넘블럭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퓨처의 결과 얻으려면 얘가 파일 돌면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프로그램에 블로킹이니까 이걸 대기하는 백그라운드 셋을 또 만든단 말이야. 이 퓨처 값을 얻으려고. 이거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게 컴플리트 퓨처란 말이죠. 또 자바 얘기를 하고 있어. 어쨌든 싱크 블럭, 넘블럭이 다 존재한다는 사실 이제 보셨죠. 싱크 함수 하면 딱 머릿속 떠오르는 게 이거 다 블로킹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싱크 함수라고 다 블로킹이 되는 게 아니다. 싱크 함수도 블럭, 넘블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싱크 블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거지만 싱크 넘블럭도 사실은 여러분한테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저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API 중에 하나입니다. 어싱크, 서브루틴이 콜백을 통해서 값을 반환한다고 그랬죠. 직접 반환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좀 마음이 유연해졌어요. 마음이 좀 유연했다. 그래서 이게 왜 유연성을 만드는지는 광고는 아니지만 다음 편에 나오는 함수편을 배워야 좀 이해가 되고요. 이게 왜 함수를 보내면 왜 유연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함수가 뭔지를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얘가 콜백을 보내래. 함수를 보내야지. 그냥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를 깊게 배우면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싱크 넘블럭을 하는 것보다 어싱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어싱크라도 블럭을 할 수 있죠. 어싱크라도 블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요. N과 F를 받긴 했지만 이때 블로킹이 일어나죠. 리턴을 하진 않았지만 F 함수에 이걸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 블록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리턴 값은 무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콘솔 로그가 얘를 찍겠지만 이 과정이 블록을 일으킨다. 어싱크라고 블록을 안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싱크도 함수로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블로킹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핵심은 요거죠. 예. 저희의 결과를 함수의 호출로 반환한다는 것만 어싱크의 조건인 거지 블로킹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어싱크 함수 만들라고 꼭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 전멸해. 어싱크지만 전멸해. 콜백을 받았지만 다 전멸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블로킹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넘블럭 어싱크를 만들고 싶은 거죠. 저희의 진짜 꿈은. 넘블럭인데 어싱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N하고 F를 받았는데 다음 프레임 밀었으니까 우리는 이번 프레임에서 뭘 실현했다? 넘블로킹을 실현했네요. 다음 프레임, 내일에 나는 죽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번 프레임에 넘블로킹을 실현했잖아. 넘블로킹 하면서 맞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에서 뭐 했다? 콜백을 통해서 리턴했네. 아, 넘블로킹 어싱크 실현. 왜 웃어? 여러분들한테 뭐 시키면 다 이 정도만 커버하실 거잖아요. 진짜로 얘를 타임 슬라이스에서 이쁘게 안 만들 거잖아. 어쨌든 넘블럭 어싱크를 실현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프레임에 바로 제어권이 반환되고, 그렇죠? 제어권 바로 반환되죠. 다음 프레임에서 그냥 반환하지 않고 어떻게 콜백을 통해서 반환했으니까 넘블로킹 어싱크를 만든 데 성공했어요. 이게 사전 원론적인 뜻인 거예요. 예. 이거를 잘 모르니까 어떨 때는 애들이 비동기 동기라고 그랬다가 싱크 어싱크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블로킹 넘블로킹이라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가 어쩔 때는 콜백만 들어오면 비동기라고 그랬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런 뜻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싱크 블럭 넘블럭이 있고 어싱크 블럭 넘블럭이 있죠. 우린 대체 어떻게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기 시게 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분명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 함수는 없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짜실 수 있는 실력은 없으실 거고요. 설령 그런 함수를 만드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짜면 다 좋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평가를 해보죠. 싱크 블럭. 싱크 블럭이 바로 여러분들이 양상하고 있는 API죠. 그쵸? 블로킹 펑션. 여러분들은 거의 모든 코드를 블로킹 펑션, 즉 싱크 블럭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일부분으로 생각해보면 타임을 굉장히 작게 주면 다 싱크 블럭 함수예요. 설령 넘블로킹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안 잡아먹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얼만큼 우리 요구사항만큼 짧게 반환하냐의 문제인 거지 어쨌든 잡아먹은 건 다 잡아먹어.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API는 기본적으로는 이 싱크 블럭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노멀 API, 레거시 API 이게 다 뭐다?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노멀 API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지만 우아하게 얘기하면 레거시 API고 그리고 직접 대고 넌 나쁜 게 봤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 이거 참 노멀한 API 만드셨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좀 얘한테 악감정이 있어. 얘도 얘랑 원수질 수는 없잖아. 아 이거 좀 레거시 API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싱크 블럭. 진담이에요. 제가 하는 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놈이 나한테 아 이거 레거시 빌이 좀 난다 그러면 욕하는 거야. 넌 그지 같은 놈이야 이렇게 욕하는 거란 말이야. 자 다음 이런 게 있죠. 가장 이상적인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어싱크 넘블럭. 그렇죠? 물론 이거 사전적인 의미로만 실현하면 별로 안 좋죠. 미래에 내가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로 잘 실현하면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작스라든지 이벤트 리스너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다 이거 기반이죠. 콜백을 넘겨서 결과를 받는데 어싱크하게 일어나고 있죠. 넘블럭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API고 이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볼까요? 넘블럭인데 싱크의 녀석들은 올드 API라고 그랬죠. 옛날엔 다 이런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올드 API입니다. 그래서 C에 있는 윈도우에 있는 IOCP라든지 자바에 있는 퓨처, 현재 브라우저에 남아있는 이미지의 컴플리티드 이런 속성들 이런 거 다 싱크, 넘블럭, 옛날, 올드 이거야말로 진짜 레거시 API죠. 예. 이 옛날에 만들었던 API들은 요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랑 같이 공존하고 있다. 아직 살고 있고 어떤 시스템은 되게 게임 쪽에서 아직도 이거 공고하게 쓰고 있으니까 예. 여전히 잘 쓰고 있다. 배척할 대상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얘는 뭘까요? 어싱크 블럭이 하나 남았는데 아까 어싱크 블럭 봤죠? 폼은 돌아서 엄청 블럭한 뒤에 F 함수 호출하는 거. 이거 뭘까요 이거? 함정입니다. 가장 나쁜 인간들이 이렇게 짜요.
그쵸? 가장 나쁜 인간이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는 절대 짜면 안 돼요. 이건 함정입니다. 이 경우는 짜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얘가 블로킹 펑션인데 심지어 리턴도 안 해. 최악입니다. 그쵸? 이건 짜면 안 된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API는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함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쪼코들이 한 명 씌껴 있잖아요. 얘들이 만든 함정이다. 예. 같은 팀 내에서 이걸 만드는 애가 있으면 걔는 사실은 격리시켜야 되는 레벨입니다. 프로젝트 빨리 제거해야 돼. 이건 감당이 안 돼. 나머지는 감당이 되는데 이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팀도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걸 양산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얘는 격리시켜야 돼. 안 그러면 프로젝트는 분명히 망하게 될 거예요. 저거는 함정이다. 여기 막 웃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유사한 함정들을 몇 개 더 살펴보고 끝낼게요. 어싱크 블럭이 함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어싱크 블럭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멀 API 짜도, 즉 싱크 블럭을 짜도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니 매스 사인 느리잖아. 그쵸? 매스 랜덤도 엄청 느려요. 여러분들 매스 함수 중에 제일 느린 게 랜덤이에요. 매스 랜덤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매스 랜덤은 배열 1000개 정도를 미리 잡아놓고 돌리기만 해도 성능이 막 10배씩 빨라지고 이래요. 여러분들 슈팅 게임 만들거나 이럴 때 랜덤 함수 엄청 쓰는데 랜덤 함수 쓰지 말고 배열에다가 미리 루프 돌려가지고 랜덤 한 2000개 정도만 잡아놓고 랜덤 함수 대신에 개 쓰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희 게임 필드에서 테스트해보면 랜덤을 500개부터 잘 인식 못해요. 반복되고 있어도. 근데 배열에서 꺼내 쓰는 건 랜덤 함수 부르는 거랑 격차가 너무 많이 나. 매스 사인이나 매스 코사인도 물론 매스 코사인을 부르는 것보다는 배열에서 꺼내는 게 빠르긴 한데 근데 얘는 라디안 값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배열을 크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득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랜덤은 엄청 커요. 이득이. 게임이 갑자기 FPS가 막 10씩 올라가. 그 랜덤을 직접 안 쓰고 배열 잡은 것만으로도. 어쨌든 걔네도 블로킹 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쵸? 블로킹 함수란 말이에요. 걔네들도. 즉 우린 블로킹 함수와 공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따라서 노멀 API 만든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만드는 실력이 그 정도인 거지. 걔는 괜찮아. 우리 팀원이야. 하지만 어싱크 블록을 만들면 우리 적이다. 얘는 적이야. 얘는 어떤 애들일까요? 아, 내가 모든 API 익혀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실력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막 싸질러 놓은 API는 어디서 막 멋있는 거 막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안에는 다 블로킹 펑션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거 이렇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싱크 블록을 경계해야 된다. 근데 어싱크 블록이 저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악당이 아니야. 선한데 만들어. 아까 만들었던 이거 오늘의 나는 어싱크로 빠져나오고 블로킹이 안 걸렸지만 내일의 내가 블로킹에 걸리는 거죠. 지금 안 죽었지만 다음 프레임에 죽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이 만들어요. 제가 이거 극단적으로 다음 프레임을 써놨었는데 어느 프레임에서 죽거나 어떤 프레임에 과부하가 걸려서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죽이는 프레임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이 어싱크이지만 어떠한 순간에 죽게끔 만들어지는 폭탄 같은 코드를 많이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로 죽는 경우가 무슨 로딩을 하고 있는데 로딩하는 동안은 안 죽어. 로딩에 합산을 내다가 죽는다든지, 그렇죠? 여러 개의 결과물들을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 순간 죽는다든지 이렇게 이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는 폭탄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싱크 API가 더 발전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프라미스 같은 표준화되어 있는 직렬 연결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싱크를 쓰게 되면 코드가 널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걔가 있는지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싱크를 직접 체인으로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라미스 같은 녀석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쓰면 어싱크를 그냥 안 쓰고 순서대로 배치하고 최소한 프라미스 댄으로 연결한 사이에서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걸 보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널뛰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프라미스라는 이 중간에 이걸 관장하고 있는 객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댄 다음에 댄이 올 거야. 이렇게 마치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제어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럼 우리가 좀 낫단 말이에요. 널뛰기를 한 것보다는. 근데 이런 애들을 쓰면 댄으로 너무 많은 비동기 함수들이 연결되니까 이 중에 3번이 폭탄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거 합친 마지막에 폭탄이 터지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프라미스 같은 게 생겨서 더욱더 비동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어싱크 어웨이스트 쓰면 더 심하게 연결하죠. 그냥 막 연결하니까. 이러면 어디에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애를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걔가.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까지 도입하는 회사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걔가 선한 의도로 만들었지만 조립하고 나서 막 비동기를 합쳐보면 어느 순간 이런 폭탄이 터지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하기도 어려워요. 당연히.
이거 기억나시죠? 워커 함수. 워커 함수를 쓰면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쓰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일에 내가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쓰니까 얼마 안 전에. 근데 얘를 보면요. 얘를 보면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돌릴 때 i가 1000개면 1000개의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돌려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이 새끼가 지금. 결과물을. 여러분들 CPU의 스레드를요. 보통은 CPU 코어 수의 2배 정도까지만 잡아야지 그 이상 잡으면 아까 그 멀티 10분할 OS 기억나시죠? 이거 전환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느려져요. 작업도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이 나눠놨으니까. 그쵸? 그래서 10분할을 너무 많이 해서 얘는 죽어서 얘도 같이 유사 블로킹이 일어나 버려요. 얘는 더 심하죠. 메인 스레드를 포함해서 백그라운드 스레드 풀까지 다 해서 다 죽이는 거야. 전부 다 블럭을 거는 거야. 모든 애들을. OS의 10분할을 블럭 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면 유사 블럭 코드다. 이런 애들 보면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지만, 그쵸? 악해지는 거죠. 거짓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마음 먹고 하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분명히 진심으로 생각했지만 못 해냈으면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유사 어싱크 블럭 패턴들은 나는 선한 의도로 이걸 해낼 거야 라고 짰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들은 꼭 익히셔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이렇게까지 많이 안 쓰니까 많이 안 일어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스레드 풀이라는 걸 운영하게 됩니다. 스레드 풀을 운영하면 스레드가 현재 가용한 풀에 가용한 스레드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대기해. 이런 식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안 다루지만 웹 워커를 쓰려면 웹 워커 스레드 풀을 구현한 다음에 써야지만 안전하지. 안 그러면 스레드를 너무 많이 부르는 걸 대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현재 자바에서는 단 하나의 스레드를 쓸 때도 익스큐터라고 불리는 스레드 매니저를 통해서 얘를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표준이. 그런 이유가 다 이게 바로 뭘 일으킨다? 어싱크 블록 비슷한 걸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배운 거 다 정리해보면 이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싱크, 어싱크를 구분하고 블럭, 넘블럭을 구분하고 이게 조합되는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코드는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했죠. 우리는 평소에 싱크 블럭을 짜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어싱크 넘블럭을 지향하는 코드로 바꿔줘야 되고, 어싱크 넘블럭을 쓰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코드가 널뛴다.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가 없다. 어떤 놈이 먼저 실행되는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의식이 혼란스럽고 고투로 점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배제하려고 프라미스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우리가 의식이 정리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던 API는 이 상태에서 더 어디로 한 단계 더 나가죠? 프라미스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두면 널뛰기 하니까 프라미스로 반환하면 프라미스는 프라미스끼리 연결할 수 있거든요. 순서대로. 그것 때문에 프라미스로 얘를 반환하는 거죠. 하지만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HTML5 이후의 API들이나 현재 2017 이후에 자바스크립트에 반영되고 있는 API들은 더 이상 얘네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거의 프라미스 버전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패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작스는 옛날 HTML4때 객체인 거고요. 지금은 통신하기 위해서 패치라는 객체를 써요. FETCH라는 패치라는 객체를 쓰는데 이 패치는 처음부터 프라미스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표준인데 HTML4 표준인데 얘는 처음부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어싱크를 직렬로 연결할 수 있는 프라미스 형태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프라미스 이번에 안 다뤄요. 알아서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저거 트랩 하시면 진짜 왕따 당해요. 알죠? 트랩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느 수준의 개발자인가. 어느 수준 개발자는 뻔하지. 싱크 블록이겠지. 어쨌든 여기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나는 블로킹 펑션을 되도록이면 덜 짤 거야 를 지향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플로우 거의 다 정리 끝나고 다음 시간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 정리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종강이 될 거예요. 종강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는 총무 통해서 공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